자, 이어서 저희 또 지금 민주당의 상황들, 또 민주당의 전략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응원하시는 분이죠. 주불리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고위원님.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네. 와, 근데 요즘에는 뭐 네. 연일 주불리 네. TV 네. 하시느라고 또 바쁘신 것 같은데 네, 8시에. 밤에는 진짜 또 소통하시느라고 바쁘고 네, 네. 낮에는 이 의정 활동 때문에 바쁘시고 네. 누구 될 새가 없습니다. 네. 낮에 하는 이 일과 시간에 하는 의정 활동에 대해서 또 진짜 보고를 계속 매일매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우리 국민들께 직접 네, 소통하시면서 네. 그럼요. 예.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최고위원님? 아주 좋습니다. 실제 지금 내란을 진압하고 네. 새로운 회복하고 성장하려면은 이 민주당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를 시민들과 공유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의견을 공유하는 채널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보수는 엄청나게 유튜브 채널이 많은데, 그래서 저녁 8시에 그 저희 라이브를 통해서 네. 이재명 TV하고 같이 동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주불리 TV의 역할 네. 앞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더 관심을 가질 테지만 네. 이번 내란 사태에 있어서도 주불리 TV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 많은 분들이 또 평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진실을 우리가 주불리 TV 통해서 알게 됐다. 네. 그리고 오마이 TV를 통해서 또 현장을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신데 또 윤석열까지 네. 주불리 TV를 그 홍보를 해줬죠. 홍보 저격을 했는데 사실 오히려 홍보를 해줬죠. 결과론적으로 홍보한 역할이 되죠. 저격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주불리 김병주가 뭐 내란 뭐 네. 음모 또는 내란 네. 선동에 가담했다 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윤석열이 네. 그 얘기를 했고 내란 프레임과 네.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네, 네. 그 출발점을 곽종근 이 전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 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공작이다. 네. 여기서 어떻게 또 뭐라고 또 반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진실을 알리는 것을 어떻게 공작으로 하겠습니까? 내란 공작, 내란을 한 주체는 윤석열이고 네. 또 공작을 한 주체는 오히려 윤석열이죠. 지금 보면 윤석열 측이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김용현 변호사들이 여인영과 또 뭐 이진우 전 이진우를 수봉사령관. 여러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헌재 나오기 전에 예. 또 수사받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작이 되는 것이지. 음. 저는 그때 국방위가 열렸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국방위 차원에서 가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이 곽 사령관의 그 증언, 네. 그 얘기, 그게 진실이 담겨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국회 네. 증언이나 아니면 헌재 증언을 하고 있는 곽 전 사령관의 얘기를 통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여러 번 확인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진실이 뭔지는. 예, 거기에 그치지 않고 윤상현 의원이 또 저격을 했잖아요. 네. 이거 고발해야 된다. 시민단체 고발해 주세요. 했더니 여지없이 예. 시민단체가 저를 또 고발을 어. 했습니다. 내란 음모, 뭐 내란 선동, 네. 무슨 뭐 혐의라고 해서 내란 선동 교사 혐의네요. 선동 교사 혐의로 네네. 고발했어요. 네, 시민단체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 메시지 또 윤상현의 네. 이 메시지 그 이후에 네. 정말로 고발이 당해. 예. 민주당의 내란 공작 국민 이름으로 고발해. 이게 윤상현의 네. 발언이었는데 진짜 고발을 당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저격을 하고 예. 김병주 TV에 곽종근이가 나와서 함으로써 내란 프레임이 만들어졌고 내란 공격, 탄핵 공작이 됐다라고 공격을 하니까 네. 그걸 받아서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거 고발을 해야 된다. 라고 또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고발 사주를 한 거고요. 그랬더니 보수 단체, 시민 단체에서 네. 고발을 한 거죠. 네. 그렇게 또 이어지네요. 네네. 고발 사주를 윤상현이 한 셈이다. 그렇게 해서 고발이 됐다. 네네, 그렇습니다. 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네. 뭐 방귀킨 사람이 뭘 탓한다고 본인들이 내란을 해놓고 무슨 내란 선동
교사입니까?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네. 적반하장식의 반응을 이제 보이고 그렇죠. 있다라고 네, 네. 최고님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자 그럼 또 여기에 좀 대응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좀 괴롭히겠다 이런 차원의 느낌도 드는데, 네, 그렇죠. 네. 누가 내란을 했는지, 누가 계엄군을 보냈는지, 누가 선관위 국회에 네. 계엄군을 보냈는지는 윤석열도 지금 인정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내란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우리가 다 보고 목도하고 있는데, 이걸 또 이렇게 네. 김병주 의원, 김병주 최고위원을 고발을 해버렸다. 네. 아, 그러게요.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최고님께서 또 고생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죠. 법적인 대응을. 고발한다는 것은 고발 당한다는 것은 괴롭히겠다는 거고 괴롭힘을 당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요. 자, 이제 김병주 주불리 김병주 TV를 통해 가지고 이 진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윤석열까지 신경을 쓰면서 거기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인데, 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 국회에서 했던 증언도 있고 네. 헌재에서 나왔다 했던 증언도 있는데, 네. 이거는 뭐 바뀐 게 없지 네, 않습니까? 거의 다 일치하죠. 주불리 TV에서 네, 했던 그럼요. 발언도 네, 그렇고. 예, 예, 사실 주불리 TV에서는 예. 네. 차마 세게 얘기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국회에 와서도 진실을 얘기했고 네, 그렇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그 내란 선동을 또 오히려 민주당이 하고 있다 이런 주장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남 탓하는 버릇이 아직도 많아요. 네. 마치 뭐 내란을 한 것이 본인들이 해놓고 민주당이 내란 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했다라고 남 탓하는 거고, 그리고 또 어저께인가요 교섭단체 연설 권성동도 그 자리에 계셨었죠. 원내대표도 계속 남 탓했잖아요. 민주당 탓, 네. 이재명 탓. 음, 그 윤석열의 남탓 DNA가 이제 국민의힘까지 퍼져서 국민의힘 전부 대다수가 남탓 DNA를 발동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한 네, 몸처럼 네, 네, 뭐 네. 같은 기조로 지금 대응을 네, 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제 연설을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 이름을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네, 18번, 9번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걸 셀 정도로. 그러니까요. 야당 여당이면은 비전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고 정부와 어떻게 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전부 뭐 이재명 탓, 그다음 민주당 탓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너무 한심한 거죠. 어제 그래서 저희가 영상도 만들어 봤는데, 아, 18번? 18번 문재인 6번 나왔네요. 네, 네. 이름을 계속 얘기를 했고, 아, 듣고 계시면서 어제 뭐 김동완 의원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거의 반박하려고 좀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참았다. 네. 이재명 대표가 네. 들어주라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음, 참고 가만히 조용히 경청하는 모습. 참 극한 직업이다 이런 얘기 댓글도 많이 맞아요. 어제 달렸던데. 네, 대부분 예. 분들이 그 전날 이재명 대표께서 연설할 때 국민의힘에서 막 야유하고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내일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 할 때는 우리가 조용할 테니까 좀 조용해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셨고, 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가급적이면은 야유를 안 하고 참고 이렇게 했죠. 그래도 일부 의원들은 또 참지 못하고. 네, 참지 못하고 하는 분도 있었고, 예. 정 못 참으면 밖에 잠깐 나갔다가 들어라 해서 저도 잠깐 나갔다가 커피 한 잔 하고 들었습니다. 예.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들어줄 수가 없었다. 네, 그 정도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윤석열의 변론에서 나왔다 했던 얘기 중에, 군이 오히려 시민한테 폭행이 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네, 네. 와, 뭐 우리가 이제 요원이냐 의원이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인원을 썼느냐 안 썼느냐, 네. 뭐 인원 쓴 게 바로 또 영상이 민주당 그러니까요. 최고위에서 틀어져 가지고 또 확인이 네. 되기도 했고 그랬는데, 어제는 아예 이제 시민 탓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 모습, 네. 또 야당 탓, 야당이 네. 박수 안 쳐줬다. 음. 이걸로 뭐 삐져 있는 듯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뭐 국회 연설 2번 한 걸로 기억하는데 왔을 때 처음에 뭐 악수도 안 받고 뭐 네. 뭐 보이콧하고 했다고 그 서운해서 그럼 그걸 그렇다고 뭐 내란을 저지릅니까? 참 그것은 문재인 정부 때도 국민의힘이 해왔던 것이고요. 그때 배경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때는 사실은 그렇게 보이콧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날리면 바이든 해서 그것이
거기 나오는 의회가 우리 의회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도 한 거고, 네. 네, 등등 그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때 보이콧했던 거는 그 전날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분노 게이지가 엄청나게 올랐고 그거는 당연히 항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당사를 어떻게 압수수색을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야당 탄압으로 보였고 그런 전후 맥락은 빼고 자기 잘못은 한 것은 빼고 그냥 악수 안 하고 뭐 그랬다라는 걸로 저렇게 하는데 네. 옹졸하기 그지 없는 거죠. 대통령은 되면은 전부 다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시정연설 왔으면은 그런 것도 필요하면 사과하고 어제 야당이 압수수색했는데 네.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뭐 하면서 사과도 하고 아하. 그랬으면은 왜 우리가 협조를 안 하고 그러겠습니까? 실제 처음부터 이제 윤석열이는 야당을 협상의 대상으로 협치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이재명 대표 당 대표는 뭐 하고 네. 거의 만나지도 않고 딱 한 번 만났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렇죠.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야당을 정말 야당으로 대우를 해줬느냐. 네. 그리고 국회의 일당인데 네. 국회를 존중하고 또 국회에 존중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느냐. 이걸 먼저 자문자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탓만 계속 하고 그렇죠. 있는 모습. 네. 일관되게 윤석열이 보이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어제는 신원식 전 장관이 네. 나와서 신원식 실장이 나와서 또 얘기를 했는데 자신은 계엄할 줄은 몰랐다. 계엄까지는 네. 생각 못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네. 그래서 국방장관에서 물러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나는 관련이 없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본인은 무관하다라고 항변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럼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크죠. 왜냐하면 작년 네. 3월 말에 대통령과 김용현, 여인영 그리고 그 당시 신원식은 장관이었잖아요. 그때 비상계엄을 언급을 한 거고 윤석열이가 네. 그때 뭐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미 윤석열의 의도를 알았잖아요. 그리고 또 8월 달부터 장관 교체되고 안보실장 갔을 때도 우리 민주당에서는 저와 김민석, 박선원 의원이 끊임없이 그 비상계엄 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근데 본인은 거기에 발뺌을 했거든요.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을 예고를 했으면은 본인이 좀 더 길을 쫑긋하고 계속 반대하고 했었어야죠. 그리고 그런 사항이 되면 충분히 준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가 돼 있는데 소극적으로 뭐 그 행동을 안 했다고 책임이 면해집니까? 사실은 네. 안보실장 정도 되면 진짜로 들어 누워서라도 반대하든가 사표를 던지든가 그 자리에서 그리고 기자회견 하든가 그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죠. 네. 아, 미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네. 이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안한 책임도 네. 물어야 된다. 한 몸이죠. 사실은 어. 뭐 대통령과 실장 수석들은 한 몸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참모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만은 이번 비상계엄에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라고 본인은 그런 항변을 주장.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그리고 주장을. 또 사실은 신원식은 비상계엄까지 할 인물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요? 뭐 제가 쭉 사람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근무했잖아요. 네, 같이 예를 근무해요. 들어서 신원식이나 한기호 의원은 강성이긴 해요. 대단히 신원식은 붕짜적붕짝하면서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군인의 기본 자세인 그 국민께 총구리를 들어대는 비상계엄은 반대할 거라고 저는 그래요? 알고 있었고 김용현은 아니다. 그래서 김용현을 경호처장으로 내정을 했을 때 이것은 비상계엄 하겠다라고 그때부터 제가 주장한 경호처장. 거고요. 예. 그리고 경호처장이 또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국방장관 왔을 때 예, 작년 8월에 바로 제가 비상계엄 하겠다 했었고 아하. 그때도 신원식하고 개인적으로 나눈 게 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임명하는데 두 가지만 안 하면은 나는 반대할 그 뭐 그냥 네. 받아들일 수 있는데 두 가지가 뭐였는가 하면은
비상계엄을 안 하는 조건 우려가 가장 큰 것이 그거였으니까 그 다음에 인사를 용연파 내지는 뭐 친위 부대를 만드는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 두 가지 정도만 안 한다면야 뭐그 쓰리스타까지 한 사람이니까 군을 이끄는 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 그걸 좀 막아달라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신원식 실장한테 얘기를 했군요. 안보실장 가서 해서 중심 잡고 하시라라고 부탁한 적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 당시 신원식은 에이 뭐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지금이 무슨 뭐 비상계엄이냐고 막 손사래를 쳤는데 이미 본인은 대통령한테 이미 그런 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또 제가 따졌어요. 예. 아이 뭐 그 경호처장 당시에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친위 부대를 만들고 이런 징후가 있다. 그러니까 아이 뭐 자기도 수방사령관 했는데 뭐 경호처장하고 식사도 하고 했다. 그거 일상적인 겁니다 하고 예. 자꾸 방어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문제 의식을 좀 깊게 느끼고 본인이 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하는 노력을 그렇네요. 했었어야죠. 그렇네요. 지금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 신원식의 책임, 신원식의 뭐 역할을 안 하는 그 책임, 네. 이거는 우리가 따져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있겠지만은 자기가 관여를 안 했으니까 면할지는 몰라도 사실은 지휘 책임이나 또는 도덕 정치적인 책임은 져야 네. 되는 거죠. 네, 정치적인 책임은 피할 수 없다.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내일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네.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재판부 직권이라서도 네, 그렇죠. 눈길이 많이 가는데 네, 네. 조 단장의 내일 출석, 음. 증언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수방사령관 이진우가 네. 헌법재판소에 와서 선별적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정부 측의 질의는 거의 모로서에 또는 뭐 답변이 제한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네. 대신 윤석열 측 답변에는 또 윤석열 측 입장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아하. 그건 최초 저하고 면담했을 인터뷰했을 때 하고 또 국방위에 왔을 때 내용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수방사령관 말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그 밑에 직속부와 네. 실제 투입한 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경비단장은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서 전투력을 병력들을 투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증언을 받겠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고, 네. 그리고 경비단장은 수사 과정에서 많이 진실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도 어느 정도 얘기할지는 의문인데, 네. 그래도 수방사령관보다는 보다 더 자세히 증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의 직권으로 불렀다는 거. 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준우가 뭐라고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증언이 바뀌니까 그렇죠. 뉘앙스가 달라지니까 네, 확실히 확인하겠다. 네, 확실히 해두겠다. 이 네. 의미. 그건 대단히 중요하네요. 중요한 것이 윤석열이가 이진우 사령관한테 전화해서 총을 쏴서라도 네.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고 나와라 본회의장 이거를 전화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것을 이진우가 수사 과정에서 증언한 것이 아니라 이진우의 전속 부관 그날은 차량 안에 타고 지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좌석에 전속 부관이 앉고 바로 뒷좌석에 뒤에, 예. 앉잖아요. 그리고 군용차는 좀 좁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다들 여기서 뒤에서 전화하는 거를 전속 부관이 다 듣는 거죠. 그래서 다 듣는데 네. 전속 부관이 총을 쏴서라도 끄집어내라 이런 소리를 듣고 뭐 완전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생생히 기억하고 그래서 그것을 증언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 윤석열 변호인단에서 네. 한번 나와서 백브리핑 할 때 예. 윤석열은 체포의 채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아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내가 증언을 해야 되겠다 해서 수사 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증언을 했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방사령관 이진우는 제대로 증언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밑에 경비단장을 불러서 하는 걸로 보이고 조금 음, 기대되는 면이 있습니다. 어느 그래요. 정도 진실에 접근될지. 네, 진짜 들은 대로 자기가 네, 겪은 대로라고 얘기를 해 주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방청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방청장도 이상민한테 전화 받아가지고 네, 단전단수 그 얘기 그게 또 또렷하게 기억되고 알 수밖에 없는 게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음, 주위에 있던 사람들과 논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부하들하고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들었으니까 아 맞아, 음, 맞아. 음, 그 얘기 또 증언할 사람이 많은 네. 거고. 이상민이가 헌재에 나와서 답변은 코미디예요. 네. 자기가 그 윤석열 책상 위에 있는 메모지를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단전 단수가 있더라. 그래서 뭐 그거를 확인 차원에서 했다. 네. 윤석열 책상 위에 있는 걸 그럼 훔쳐 봅니까? 그 위에 분명히 거기 단전 단수 있으면 행정안전부 장관 위에 적히고 기재부 아, 장관처럼 줄 적고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네. 그럼 다 분명히 봤을 텐데 아니 멀리서 바라봤는데 시력이 얼마인지 몰라도 멀리서 바라보고 단전 단수 있다고 확인합니까? 그럼 대통령한테 물어야죠. 저 쪽지 이 행안부 장관 저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뭡니까? 저한테 지시하는 겁니까? 물어야 되는 거지. 그럴 수 있겠네요. 해도 네. 코미디죠. 어? 그러니까 매번 변론이 있을 예. 때마다 코미디가 한 그것도 번씩 나오고 있어요. 멀리서 바라보니까 예. 그럼 남은 대통령 책상 훔쳐본다는 겁니까? 그것도 이상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시 문건을 받고 본인이 조치를 했는데 음. 그 내란죄에 연루 안 되기 위해서 그냥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참고 사항으로 알고 나중에 음. 생각나서 확인을 했다. 아니 누가 그렇게 그렇죠. 믿을겠습니까? 당연히 김용현도 행안부 장관에 주는 문서를 만들었다 하잖아요. 그 네. 문서 만든 거 다 주는 거죠. 뭐 책상에 있는 거. 음. 네. 최초에는 먼발치에서 봤을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주기 전에 행안부 장관 뭐 이런 거 뭐 그럼 준비해 놨네. 뭐 했네 하고 이렇게. 언제 주시지 않는데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대통령실 집무실에 준비가 음. 돼 있다. 그거는 네. 미리미리 이걸 네. 임무를 줄 것을 만들어 놓고 기획을 해 놨다는 거 아,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역으로 정확히 네. 표현하셨는데 대통령이 이미 비상계엄을 음.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그렇죠. 방증 증거인 거죠. 그리고 임무를 주기 본인만 위해서. 빠져나가려고 나는 그거 안 받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시 제대로 안 했다. 음흠. 참고로 하기만 한 거다라는 이상민 장관의 터무니없는 그러면서도 또 네. 비상국무회의는 한 걸로 알고 있다. 거기 온 사람은 다 비상계엄에 대한 국무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네. 윤석열 편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암파 4인방은 음. 역시 다 윤석열과 한 몸이다. 이상민 장관, 김용현 장관, 여인영 여인영. 예. 방첩사령관은 다 그 윤석열에게 유리한 이런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의 모습을 보면은 최상목 대행이 또 떠오르기도 하고 네. 그 비상 입법기구 그 음, 문건 그렇죠. 접혀 있는 거 음, 뭐 그 접혀 있는 채 받아가지고 보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 또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대통령이 준 서류 문건을 접혀 있든 음, 접혀 있으면 오히려 더 어휴 펴봐야지. 빨리 다. 펴봐야겠다 네, 생각할 것 같은데 내용이 네,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지시길래 이런 네, 생각하면서 봤을 텐데 그거를 끝까지 안 봤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똑같이 네, 법적으로 책임을 안 지기 위한 그 법적 음, 책임을 면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얘기만 늘어놓고 있다. 네, 국민들이 다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또 피할 수 변호사의 없고요. 조언을 받아서 법적인 조언을 받아서 어떻게 법적 조언을 받아서 어떻게 음, 하면은 법을 피해갈 것인가 충분히 연구를 했으리라고 보고요. 아하,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법조인이잖아요. 본인 스스로 판사 잘 아는 출신. 거죠. 네. 판사 출신이니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지 그래서 법꾸라지처럼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빠져나가려고. 거죠. 아, 그리고 또 이상민 장관은 더 나쁜 것은 국정조사, 네.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 나와서는 그냥 답변을 안 했어요. 정인 선서도 안 하고 장관 정도 되면은 그 청문회는 국민 법정이잖아요. 거기 와서 국민께 자세히 보고하고 말할
것은 의무인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아예 증인 선서도 안 하고 전혀 응하지도 않았죠. 네. 어제 이제 헌재 나가서는 증언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증언 거기에 또 거짓이 있으면은 또 네. 큰일 나는 거니까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윤석열은 계속해서 어제도 보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하고 네. 그야말로 설전을 벌이더라고요. 네. 공개 네. 발언을 통해 가지고 네, 그렇죠. 아니 탄핵 이거 하고 이런 거는 국회 권한인데 그거 네. 가지고 계엄할 수 있냐 이런 취지로 네. 얘기하니까 비상사태 이거 계엄 비상계엄은 너 대통령 권한이다 이런 네.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거기 전제 조건이 예. 있죠. 권한을 있긴 맞는데 음. 법과 헌법과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음. 권한 행사를 하는 거예요. 네. 국회는 국회법과 헌법 권한 내에서 실제 탄핵도 한 거고 한 겁니다. 네. 근데 윤석열은 헌법을 초월해서 비상계엄을 자기의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헌법 77조에는 조건이 있잖아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항에서만 비상계엄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닌데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네. 윤석열은 법과 헌법을 벗어나서 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공직자나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또 권한을 행사할 때도 법과 규정, 헌법 테두리 내에서 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윤석열을 그걸 벗어나고 아주 중대하게 벗어났기 때문에 탄핵 사유라는 거고 정청래 의원이 얘기한 것은 국회에서 한 것은 그럼요. 국회법 내에서 한 한 거죠. 겁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헌법을 네. 벗어나서 네. 법을 벗어나서 한 거 아닌데 그걸 또 똑같이 얘기하려고 하니까 윤석열 네, 그 모습이 그렇죠. 탄핵 심판을 왜 받고 있는지 잘 모르나 봐요. 네, 네. 국회에서 탄핵이 됐는지 모르나 봐요. 제가 모르는 건지 군에 뭔지 있을 그런 때도 건지. 예하 지휘관들한테 군에서 말하는 것들이 이제 중대장, 대대장, 뭐 네. 연대장 이런 지휘관들한테 지휘를 소신껏 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앞에 단어를 빼고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소신껏 해라. 소신껏 그래서 해라. 제가 늘 강조해요. 그 소신껏 해라라는 단어 속에는 앞에 가로 열고 가로 잡고 이게 빠졌다. 법과 헌법과 법과 규정 테두리 내에서 소신껏 하라는 거다. 그걸 초월해서 하라는 건 아니다라는 걸 저는 늘 전제로 달고 얘기를 해줘요. 그 앞에 법과 규정 헌법 테두리 내에서 소신껏 하라 이거죠. 그 네. 헌법의 수호자 네.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사람이 네. 그 헌법을 뛰어넘어서 헌법을 어기면서 국헌 문란을 하면서 계엄을 했다. 그 내 권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궤변입니다. 궤변. 네.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이 변론. 뭐 아까 내일도 중요한 이 증인이 나온다고 하셨지만은 내일까지로 일단은 증인 신문은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덕수 그렇죠. 전 총리가 채택이 안 됐어요. 증인 채택이. 네, 그렇죠. 예. 내일이 마지막 변론이잖아요. 목요일. 그리고 추가 변론을 할지가 아직 결정은 안 된다. 아마 하면은 벌써 결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네. 내일 8차 변론까지 해도 헌재에서 충분히 이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될 거라고 보고 이미 그 판단은 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판단은 헌재에서는 이미 그 마지막 날 할 수 있는 걸 쓰고 있을 겁니다. 초안을.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다. 네네. 초안 쓰고 있을 거다. 그래요. 아마 뭐 한두 최후 변론 뭐 시간만 주고 마무리가 되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저도 하게 되는데 네.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지금 국민의힘 또 정부에서는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국방장관 빨리 임명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공백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던데 네. 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지금 뭐 실제 국방부 차관의 일단은 대응을 잘 하고 있고요. 네. 장관 대응을 잘 하고 위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는 건 되게 무리가 가죠. 왜냐하면은 누굴 임명하겠습니다. 해도 청문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청문회 임명하고 검증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청문회 하는데도 걸리고 그럼 한두 달 걸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미 뭐 조기 대선. 예를 들어서 파면이 되면은 윤석열이 바로 조기 대선되고 앞으로 한 3개월 이내 결판 날 건데. 네. 그래서 현 체제는 사실은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보다는 현상 유지에 중점을 현상 두는 유지로. 측면에서는 저는 국방부 장관 그대로 둬도 문제 없다고 하고 예. 북한의 뭐 도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안보 공백이 있느냐 우려를 국민들이 할 수 있는데 네. 우리 안보는 장관 차관이 근한 대행해도 문제 없어요. 다소 영향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왜냐하면 지금은 한미 연합 체계로 하고 있잖아요. 미군들과 우리 한국군이 같이 네. 한미 연합 체계로 북한을 감시하고 북한을 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현 국방부 장관이 차관이 대행하는 체계로 네. 한 3개월 정도는 문제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려가 되는 게 최상목 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번에 네. 박현수 이 행안부 경찰국장도 네. 이번에 서울청장 직무대리 임명하는 거 보면서 네, 이 보수 정권에서만 승진을 계속 해왔던 계속 승진을 해왔던 그 사람을 네, 또 윤석열 정권에 3번 승진했던 그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걸 모습 보면서 그럼요. 무슨 알박기 하나 그리고 뭔가 진짜 꿍꿍이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친윤 인사를 하는 걸 보니까 그럼 음, 국방장관 할 때 또 이것도 인사청문회 거친다고 하더라도 반대해서 민주당이 이 부적격 인사다 하더라도 대행이 또 임명하면 또 끝이잖아요. 네, 네. 그런 차원에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임명 문제도. 그러니까 그리고 인사 우리나라는 사실은 대단히 안정돼 있잖아요. 모든 그 행정부라든가 군 조직은 대단히 안정돼 있고 네. 안정돼 있으면서 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늘 갖추고 있어요. 장관이 없을 때는 차관이 대행할 수가 있고 또 차관이 그 임무를 수행 못할 때는 실장 중에 누구 선임자가 할 수 있고 네. 이런 게 있고요. 군은 더 그렇고요. 군은 늘 그래서 부지휘관을 두거든요. 지휘관이 공백일 때는 부지휘관이 바로 임무 수행하고 이런 체계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또 최상목 대행이 또 국방장관을 임명해가지고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민들 많이 걱정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고 그거보다 지금 시스템을 통해서 네.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대행 체제가 오히려 나올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렇게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한다면은 뭐 그 고려는 해볼 수 있을지 몰라도 뭐 그렇게 해도 혼란이 많이 가죠. 그럼 왜냐하면 민주당이 추천한다고 하면은 보수에서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흠집내고 그러고 것이고 그러게요. 지금 상태에서는 네. 현상 유지를 2, 3개월 하면서 지금 군은 특히 사기가 많이 실추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추스리는 그런 추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군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자면 군이 중요한 역할을 그동안 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계엄군이라는 네, 대한민국 군 입장에서는 또 치욕적인 또 역사를 만들게 됐어요. 그렇죠. 계엄군이란 예. 얘기도 듣고 반란군, 내란군 이런 내란군. 소리가 듣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실추된 명예를 또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데, 근데 이번에 어제 나왔던 네. 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네,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윤석열이 계엄 해제 의결에도 군사 시설에서 한참 있었다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국회법을 뭐 찾아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혹시나 거기 있으면서 국회법을 뒤져보면서 네. 계엄 해제를 좀 뒤집을 수 있는 거나 아니면은 뭐 2차 계엄이나 3차 계엄을 그렇죠. 고민하면서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이런 의혹이 또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윤석열이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네. 공 1시 한 15분인가요? 그때부터 한 41분까지 한 20여 분간 있었는데 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통과됐는데도 합참 그 사항실에 계속 계셨던 거죠. 네. 그때 이제 법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법을. 국회법을. 그럼 두 가지로 유추를 할 수 있죠. 네. 국회법을 보면서 어제 윤석열이가 얘기한 거는 혹시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하자가 있는지 그 왜냐하면은 우리가 빨리 하자고 막 그 국회의장 부추겼잖아요. 맞아요. 계엄군이 오니까 그런데
그 당시 국회의장은 저도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럴수록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절차가 제대로 안 되면은 이것을 문제 제기할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그렇네요. 윤석열이가 들어서 그 하자를 찾아내려고 본 측면도 하나 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고 해제를 하잖아요. 그럼 또 얼마 만에 제2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지 혹시 시간 조건이 있는지 이런 것도 봤을까. 시간은 만약 해제하고 나서 네. 일주일 내는 다시 비상계엄을 할 수 없다. 한 달 내는 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조항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때 전화해서 수방사령관한테 전화하고 뭐 특전사령관에서 제2, 제3 비상계엄 해도 되니까 말이야. 빨리 끌어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수사 기록이나 뭐 또 이런 증언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봤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 그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하자가 있는지 하자가 있으면 그거 터집 잡아서 계속 하는 거고 근데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추가 계엄을 할 수 있는 그 제한 사항이 거기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이후에 2시경에 보면은 추가 계엄을 하려고 하는 정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추가로 증원할 수 있는 병력이 얼마냐? 아. 주방사 예하의 52사, 56사단이 2개 사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사단에 추가로 증원할 인원이 몇 명이냐 파악하고 실제 수방사 예하 52, 56사단에서 염출해서 맞아요. 보고하고 보고하고. 네. 그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리고 또 이 신속 대응군 사단을 대기시키고 출동 대기시키고 그런 정황들이 속속 나오니까 그 두 가지를 봤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계엄군이 이 내란군이 음. 선관위 또 국회의장 공간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도 우리가 또 CCTV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에 명시된 건 국회 해제 의결 이후에 지체 없이 네. 해제를 해야 된다고 돼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3시간이나 걸렸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제 헌재에서는 아마 이런 상황, 뭐 신원식 실장의 네. 증언이나 이런 것들 다 통합해가지고 내란 모의 또 내란이 계엄이 해제 의결된 다음에 또 이런 행적이나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고 따져볼 겁니다. 네. 앞으로 형사 재판도 그렇고요. 이건 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탄핵 심판은 이제 마무리가 돼 가고 있고 형사 재판도 네. 들어가게 되는 상황인데 이른바 이제 극우 세력들 네. 뭐 준동,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 민주당 입장에서도 심각하게 좀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주 심각하죠. 지금 헌법기관들 또는 국가기관들을 침탈하고 있잖아요. 네, 첫 번째가 지난번에 서부지법. 12.3 안위 비상계엄 때 네. 군인들이 국회 창문을 부수고 그 국회를 당시에, 침탈하고 선관위를 침탈하고 이 모형을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월 19일 날 서부지법. 서부지법에 폭동을 일으켜서 막 기물을 파손하고 판사를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었고요. 예, 거기에 62명이 기소됐더라고요. 또 이번에 1월 10일인가요? 그저께 인권위원회에 그 실제 윤석열의 지지자들. 지지자들이 거기를 몰려들었어요. 점거하고 특히 14층이 회의실인 것 같아요. 네, 거기를 점거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직원들, 기자들도 협박하고 막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상 검증하듯이 뭐 사상 물어보고. 검증하듯이 물어보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최고위에서 예. 이거 엄격히 수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법치가 무너지는 걸 근데 자꾸 놔두면 안 된다. 법치가 살아 있음을 경찰은 입증해야 된다. 엄격히 수사하라라고 요구했는데 수사한다는 얘기가 안 나와서 그걸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면 계속 이런 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네. 네. 이거 해도 네. 괜찮네. 이 정도는 괜찮네. 이렇게 네, 하면서 네, 또 그렇죠. 나오는 거죠. 네, 예. 그다음 이제 공격 목표가 어디겠어요? 헌법재판소에 대한 테러 징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극우 극단주의자들 커뮤니티에 보면은 헌재의 그 구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층별로 구조가 어떤지, 네. 어디 담벽이 취약한지, 접근로가 어딘지 또는 한복을 입고 가면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까지 붙여놨다고 조상이 하면서. 나와서 네.
한 20건 정도 발견을 하고 경찰에서 내사를 한다 그래요. 이런 네. 경우는 엄격히 확인을 해서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 네, 지금 또 서울청장 직무대리가 네. 박현수 네, 직무대리라서 네, 이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우리가 네. 지금 계엄 내란 우리 의원님은 아셨지만 우리 국민들은 설마설마 했거든 진짜로. 그럼요. 네, 근데 그런 일이 그런 폭동 사태가 또 일어날까봐 네, 너무 걱정하고 있는데 근데 또 경찰 인사는 또 이렇게 나고 네, 불안한 상황인데 그래서 일벌백계하는 단죄하는 모습, 엄격한 법 적용 또 공권력 적용이 필요하다. 네. 이거는 우리가 계속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되고 자 이제 극우 세력의 준동이 국민의힘과 이제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한 몸처럼 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뭐 윤상현 네, 의원 그렇죠.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고발당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런 모습 국민의힘은 정말 극우로 가기로 마음 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국회에서 지금 보시면서. 국민의힘은 극우와 한 몸이 돼 가는 거. 극우라기 또 하긴 뭐한데 극단론자들과 저는 극단론자라고 하고 싶어요. 극단론자들. 네, 한 몸으로 돼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가장 보수도 아니에요. 사실은 보수는 뭡니까? 현 체제를 잘 지키자는 것이 보수 아니겠어요? 네. 보호하고 지키자. 현 체제를 잘 지키자. 현 체제를 지킨다는 것은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의 가치,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인권 자유를 지켜내는 건데 네. 지금 윤석열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헌법을 무너뜨리고 있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고 헌법 기관인 국회나 선관위 뭐 인권이 헌재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국가를 무너뜨리는 그런 겁니다. 이런 극단 세력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끊질 못하고 한 몸이 되고 있잖아요. 그걸 오히려 옹호하고 네. 오히려 이것을 반대하고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저 같은 사람을 고발하고 오히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내란 선동 교사 혐의가 뭡니까? 내란을 누가 일으켰는데 저가 내란 선동 교사하면은 김용년이나 이런 사람한테 하지 왜 그 밑에 있는 사령관급한테요? 윤석열한테 차라리 하지. 참 말을 해도 그 되지도 않는 얘기들 있잖아요. 아무 말. 막 덮어 씌우기. 예. 그래서 이런 극단론자들, 우리 국가를 무너뜨리는 극단론자들을 현재 옹호하고 비호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네, 네. 어제 원내대표 권성동조차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는 딱 한마디 하는데 그것도 내란에 대한 전반적인 사과가 아니에요. 내란을 진짜로 사과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옹호를 지금 하고 있어서 큰 걱정이에요.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당이 아니다, 내란당이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내란 정당이 돼버렸다. 네, 네. 이걸 확인하고 있다. 네. 자 이제 고발되셔가지고 뭐 이제 고발장이 날아왔습니까? 아니 아직 뭐 날아오진 뭐 않았는데 했다. 법률가들한테 확인해 봤더니 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서 예.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고발 당하면 피곤하죠. 피곤하고 네. 그 김병주 의원이 네. 그냥 선봉에 서가지고 네. 이 내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동문서주했는데 네. 그걸 내란 선동 교사라는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원래 주장하면서 선봉에 서서 예. 싸우게 되면은 전시에도 하사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선봉장. 뭐 그 정도야 뭐 늘 예. 감수하고 아, 지금까지 그렇죠. 계속 고발을 여러 건 당했어요. 지난번에 그 김어준 네. 씨가 과방위에 나와서 그 당시. 저 누굽니까 그 국민의힘 대표 네. 한동훈은 사살 뭐 아. 이런 제보가 있었고 예. 또 미군들 사살 제보가 있었고 음. 근데 김어준 씨가 나한테 제보했으니까 자세한 네. 건 나한테 알아봐라.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 네.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아, 또 고발을 그렇군요. 했어요. 시민단체 그 시의원이. 예, 누군지 알겠습니다. 참 이 선봉의 사성장군 출신이신데 지금 이제 계속 선봉장. 하사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오마이TV 시청자분들, 네. 또 민주 시민들
또 우리 네. 국민들이 지켜줄 겁니다. 네, 그럼요. 네. 방패가 돼드릴 겁니다. 네. 힘내시고요. 보니까 아까 초반부터 우리 김경님께서 김병주 의원님 응원하시면서 미국에서 이게 또 네. 슈퍼챗을 보내주셨어요. 아, 네. 와, 아, 슈퍼챗 그러시군요. 큰 금액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네. 김병주 의원님 많이 지금 응원을 네. 하고 있는데 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 응원하시려면은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불리 김병주 구독, 좋아요, 주불리 김병주. 알람 설정 네, 부탁드립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주불리 김병주 한번 지금 이제 띄워드리고 48만 벌써요? 7천 정도 간 것 같은데 50만을 향해서 가고 50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50만 만들어 주는 것이 제가 선봉에 서서 하사를 맞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응원이라고 네.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진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 예전엔 저도 구독자에 대해서 별로 연연하지 않았는데 네. 지금은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 구독이 꼭 필요하고요. 특히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바로바로 볼 수 있게. 네, 그러면서 네. 저 주불리 김병주만 하시지 마시고 음. 오마이 TV 같이. 그럼요. 오마이 네. TV도 이제 233만을 도입하려 와, 했는데 그러네요. 많은 네. 분들이 어쨌든 힘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네, 300만 가고 500만 네, 가고 500만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가겠고요. 네. 주불리 김병주도 아마 이 네.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하시면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주불리 김병주 꼭 구독을 네. 해주시면 또 네. 이 선봉장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 김병주 최고위원이 더 힘이 날 겁니다. 네. 네, 많은 응원 부탁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 당내 얘기를 좀 해보면 네, 네. 당내 얘기를 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김경수 전 지사의 글을 통해서 뭐 사과라 그 글을 통해 가지고 막 뭔가 에스컬레이팅이 막 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뭐 이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네. 단 작은 차이로 싸우는 일은 멈추고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면서 네, 네. 지금 이 시간은 대선 얘기하고 뭐 그럴 때가 아니라 음. 윤석열 내란 숙에 단죄하는 거, 내란 세력을 네. 다 이 우리가 소탕하고 내란을 끝내는 게 먼저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세요. 네,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아니 당연하죠. 지금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을 진압하는 겁니다. 내란 진압은 윤석열이가 헌재에서 파면이 되고 또 내란 잔당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엄격히 수사를 해서 일벌 100개를 하고 그 뿌리까지 뽑아내야 네. 다시는 이렇게 내란이나 비상계엄을 일으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 나오는 건 저는 좋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총을 쏠 때는 지금 내란 진압에 집중해서 해서 내란 진압에 그 최선을 다해서 네. 같이 가야 된다. 거기가 중요한 거고요. 또 일부 뭐 비명계니 뭐 친명계니 이런 프레임을 또 보수 언론이나 보수 쪽에서 네. 자꾸 우리에게 씌우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씌우는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내에서는 전반적으로 내란 진압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아주 확산돼 있고 또 정치 일선에 안 계시는 옛날 정치 하시던 분들도 네. 내란 진압에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네. 지금 이 시기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힘을 모을 곳은 네, 내란 진압이다. 네. 내란을 끝내는 거다. 지금 국민들이 제일 고통받고 있는 게 내란 이 상황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이걸 해결한 다음에 나중에 비전을 또 얘기하고 또 네. 여러 가지 뭐 경쟁을 하는 것이지. 네, 네. 지금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완전히 내란의 이 세력들에 의해서 아직까지 네. 최성목 대행이 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권한 대행. 내란 진압은 상황입니다. 사실 뭐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예. 일반 우리 당원들이나 시민들, 구독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진보 유튜브 열심히 보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해주고 또 저쪽에서 뭐 엉뚱당또 한 네. 얘기 있으면은 거기에 항의하는 문자도 댓글도 달시고 또 주말에 시위 현장에 같이 네. 빛의 혁명에 참가해 주시고 음. 같이 외쳐 주시고
그런 것들이죠. 네네. 그러니까요. 네, 예. 자, 오마이 TV 주불리 김병주 TV 네. 보시면서 함께 네. 해주시는 것도 그렇죠. 지금 내란 사태를 네. 끝내는 그 네, 길에 함께 네. 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선봉장 김병주 최고인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 뒤에 따라가면 돼요. 네, 다 이제 네. 화살은 다 맞으시기 아, 때문에 예, 화살은 제가 다 맞을 테니까 예, 뒤에 와서 응원해 주시고 함께. 댓글 달아 주시고 뭐 좋아요 눌러 주시고 시위 현장도 같이 와 주시면 좋고요. 네, 네. 그러게 말입니다. 함께 이 길에 함께 해달라. 이것도 이게 뭐 이재명 대표의 네.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고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불리 김병주 최고위원과 함께 해봤는데 끝으로 가시기 전에 네. 못한 말씀 있다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내란 종식이 이제 어느 정도 큰 윤곽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혹시 잘못될 수도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힘을 모아야 됩니다. 젖먹든 대신까지 발휘해서 내란 진압에 힘써야 되니까 같이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제일 선봉에 서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봄이 오면은 좋은 세상 같이 만들어서 네. 모두가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네. 선봉에 서 있고 이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엄브레드님께서 주불리 지치지 마시고 더 힘내주세요. 네. 이렇게 말씀하고 댓글에 달아주시고 계시고요. 이름님이 든든합니다. 힘 보태겠습니다. 이렇게도 의견 네. 주셨고 빅토리님도 김병준이 엄지척 하셨고 하피크님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 했어요.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네. 많은 분들이 김병주 의원을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선봉에 서서 힘드시겠지만은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힘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 사성 장군 출신으로 이 내란 사태, 특히 진실이 무엇고 그 내란의 밤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전에는 어떤 모의가 있었는지 이걸 하나하나 선봉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민주당 지도부이기도 하지만 또 군에 오래 계신 그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내란 사태 종식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다. 그 길에 함께해달라 이렇게 김병주 최고위원이 강조를 했습니다.